늦은 밤, 아내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잠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손을 뻗었다가 괜히 민망해질까 망설였던 기억. 혹시 그 속에 담긴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깊은 신호였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조용한 단절은 수많은 부부의 침실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아픔이 고여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을 40년 넘게 지켜오며 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최근엔 중년 여성 한 분이 눈물에 젖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아무 반응도 없어요. 돌처럼 굳은 것 같고 남편의 손길도 더 이상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금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고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잘못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이 성생활 중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가는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들이 놓친 목소리를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도, 책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여성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감각적인 터치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뇌에서부터 신호가 시작되고 이 신호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 신체 전반에 반응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친밀감과 안정감이 느껴질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몸의 긴장을 풀고 뇌가 이제 준비되었다고 판단하게 만들죠. 그 다음 골반 주변으로 혈류가 몰리기 시작하고 질벽과 외음부 조직의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 맞춰 부드럽고 정교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 몸은 비로소 자연스러운 윤활과 감각적 반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겹겹이 쌓여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를 무시하고 바로 자극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몸은 방어적으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은 수천 명의 여성들 중 대부분이 이 단계를 통해 변화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의 성기 주변에는 바르톨린샘과 스킨샘이라는 분비샘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찰이나 압력보다 심리적 상태와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질 때에만 이 분비샘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질벽의 미세 혈관들이 확장되고 윤활을 위한 성분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 성분들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유익균과 당분, 유기산 등이 혼합된 복합체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질 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나찰 시 통증이나 건조감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속도입니다. 여성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 뒷부분, 목 아래, 어깨와 등 사이 등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부위를 천천히 따뜻하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5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은 절대로 줄여선 안 됩니다. 다만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성적 자극으로 넘어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준비되지 않은 채 문을 닫게 되고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아예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또한 음액의 구조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부분은 전체 구조의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복잡하게 확장된 조직이 질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음액의 기저에서 시작되어 질 입구와 깊숙한 부위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겉만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체적인 자극과 정확한 부위 인지가 중요하며 이는 여성의 신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질건조 또한 단순히 호르몬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골반적은 중 하나인 치골미골근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주변의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제한되면서 분비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케겔 운동과 같은 근육 이완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호르몬 균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뿐 아니라 초량의 테스토스테론도 성적 욕구와 감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호르몬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53세의 박미영 씨는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들어섰습니다. 눈에 띄게 지쳐 보이는 얼굴, 손끝을 꼭 모은 채 무거운 숨을 내쉬던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몸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무 감각도 없고 오히려 아파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가올까봐 겁이 나요. 결혼한 지 25년. 그동안 아이 셋을 키우고 직장과 집을 오가며 쉼없이 달려온 시간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몸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게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고 심지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몸이 얼어붙어요.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고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오랜 외로움과 자기 부정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천천히 시동을 걸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첫 단계는 호르몬 검사였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폐경기 평균보다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이미 기능을 절전 모드로 돌려놓고 있었던 셈이었죠. 에스트로겐 보충을 시작한 후 골반적은 강화를 위한 가벼운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런 걸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냐고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시 불러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에게 단순한 성적 접근이 아니라 감각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 귀 뒤에 속삭이는 타이밍, 스킨십을 시작할 때 말의 순서, 그리고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쉴 때까지 절대 손을 옮기지 말라는 것. 남편은 처음엔 당황해했지만 진지하게 임했고 점점 그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영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남편 앞에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스스로 반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젖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그 순간을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는 돌처럼 무감각하던 몸이 이제는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그녀는 웃으며 진료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저를 볼 때마다 눈이 반짝여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이나 약물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음이 먼저 열려야 반응합니다. 감정의 온도, 피부의 반응, 신뢰의 눈빛, 그리고 기다려주는 손. 그 모든 것이 함께 깨어날 때 여성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찾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56세의 김정희 씨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눈을 피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요. 미안해서요. 저는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만
제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다가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는 결혼 30년 차.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잡는 것조차 불편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이 미안해서 피하게 된다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슬픔과 자기방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남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그 원인을 성급히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아내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책 한 장을 넘기며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을 찾아왔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예전처럼 웃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이 다시 열릴까요? 그는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주방에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두고 조용히 창문을 열어 햇살이 들도록 해두는 것.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게 분위기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전에는 자꾸 숨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가 내 옆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변화는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먼저였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자 어느 날 밤 정희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던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요즘 제 몸이 가끔 저도 모르게 반응해요. 뭔가 오래 닫아 두었던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직 바람이 세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 문은 이제 닫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몸은 그 순간부터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다시 따뜻해지고 손끝이 반응하기 시작하며 질 부위의 건조함도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호르몬이나 운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자각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기술보다 진심이 먼저였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속도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늦췄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걸었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정희 씨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반응하자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단지 성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여는 법.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당신은 그녀를 준비시킬 수 있는 남자인가? 폭포수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그녀의 침묵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몸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진짜로 소통하는 그 순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밤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폭포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단지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사랑의 증거이며 그녀가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남자의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한 번 아쉽다고 느끼셨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